안녕하세요. 귀촌한담의 느린 영감입니다. 오늘은 3년 행복한 방법과 신분 상승의 순간 이야기입니다. 귀촌하기 위해 짐을 꾸려 내려가던 당시에 느린 영감이 시골에 헌시골집을 사서 직접 수리하고 살려고 한다는 소문을 친구들이 듣고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틀딱 주제에 생판 해보지도 않던 집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다 돼 있는 집으로 가라. 너 그러다 쓰러진다. 병원에 면회 가게 생겼군. 네 부족은 미리 준비해둬야 되겠다.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군요. 틀딱 친구놈들이 이렇게 짓궂습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 하지만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면서 일해본 화가 친구가 자기도 귀촌하고 싶다고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 우리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 테죠. 이런 영국 속담이 있다더군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런데요, 새 집을 사면 1년 행복하지만 헌집 사서 수리하면 3년이 흥미진진하고 행복합니다. 집수리는 염려하실 일이 아니라 무척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무 경험 없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직접 집을 짓고 수리하셨고, 미국 서부개척 당시에도 아버지들이 통나무를 끌어와 직접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널려 있는 데다가 좋은 공부들도 많아서 재밌습니다. 물론 평소에 전혀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자니 밤이면 끙끙 앓고 온몸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기도 하지만 하나씩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의 상쾌함과 성취감이 주는 행복은 모든 고생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진 육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꿀맛이고 꿀잠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왜 목수였는지 조금은 눈치챈 듯한 기분이. 귀촌하실 때는 가능하면 짐을 줄이면 좋습니다. 집 수리할 때 이리저리 옮겨야 할 큰 짐 없는 것이 큰 도움이 되더군요. 미니멀 귀촌, 이거 꽤 괜찮습니다. 나중엔 결국 이것저것 도시생활 이상으로 짐이 많아지긴 하지만요. 그러니 시골집을 수리하실 분이라면 처음부터 최소한의 살림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집수리하는 불편함이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올 수리된 집을 구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시골집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양옆으로 방이 2개, 그리고 거실 정면으로 화장실, 그 왼쪽에 주방 겸 식당, 오른쪽이 작은 방입니다. 보통 전형적인 시골집 대부분이 방이 작고 천장이 낮아서 벽을 털어 허물거나 천정을 뚫고 석가래가 나올 만큼 높여야 하지만 우리 시골집은 창고형으로 단순하게 지어 벽만 갈라놓은 집이라 볼품은 없지만 장점이라면 천정이 높고 실내 구조가 아파트 구조 같아서 수리해 놓고 나니 생활하기 편안하더군요. 들어올 때 가장 못마땅하던 부분이 장점으로 변했습니다. 참 사람 사는 일이 신기하고 재미있죠. 짐작하시다시피 귀촌하자마자 눈코 뜰 수 없는 노동의 연속입니다. 우선 잠자고 앉아 쉴 곳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실내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벽지는 뜯다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립 끝에 연한 아이보리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벽을 정리하고 나니 방바닥 차례인데 깔려있던 비닐장판을 걷어보니 곰팡이와 습기도 많이 차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이 집은 설계는커녕 아마 근처에서 간단한 집수리를 해주는 이들이 목수와 미장 등 몇 명이 대충 지어준 집 같습니다. 바닥 공사를 한 미장의 실력이 비닐장판을 걷어내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사방의 벽 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높고 방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나 의자를 놓아보면 똑바로 서질 않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려면 또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금순이에게 좀 괜찮은 비닐장판 사서 깔까 하고 물어보니 이런 지하의 거절입니다. 말도 꺼내지 마. 그래서 또 인터넷을 뒤졌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답은 강화마루였습니다. 목수나 기술자 없이 작업할 수도 있고 모양도 괜찮습니다. 철머루는 틀딱이 선택한 고행의 시작이었죠. 강화마루는 비닐장판처럼 휘리릭 펼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넓은 합판처럼 서너 장 깔면 되는 일도 아니고 옛날 국민학교 교실 마룻바닥처럼 한쪽 한쪽을 이빨 맞춰가며 끼워 넣어야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달이 넘게 한쪽 고무망치질 해가며 깔았죠. 난생 처음 하는 일이니 힘은 들었지만 한쪽씩 맞춰나가며 마루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성취감이 1000%였습니다. 실내 전체의 마루를 까는 데만 해도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일도 하면서 하자니 대략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네요. 방 3개에 거실과 부엌까지 넓은 실내에 108번뇌보다 108배 정도 많게 느껴지는 마루 쪽을 염불하듯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 것.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해나가는 단순 반복 노동. 마치 머리를 계곡물로 씻어내는 듯 머릿속에서 맑은 물수레가 나는 듯 정신이 청량합니다. 정태춘의 노래처럼 저절로 해탈 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마루에 맴도는 암자의 고승이 된 기분입니다. 나무의 아비 탑을. 미안합니다. 내가 대머리라서 잠시 착각을. 지금까지는 마당은 물론 실내에서도 공사 현장처럼 마구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마루를 깔고 실내를 맨발로 걸어 다니다 보니 이제 문명인이 된 것 같더군요. 집도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맨 땅에서 사는 개나 고양이하고 동격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신발 벗고 마루로 들어서는 신분상승의 그 기분. 이런 너무나 사소한 행위도 시골에서는 큰 즐거움이 되더군요. 문명인이 된 김에 베니아판 조각으로 안전뱅이 탁자를 만들어 노트북을 얹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마당에 서서 들여다보는 인터넷을 이젠 품위 있게 앉아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뒷벽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문명인에게는 원래 문화가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습니까? 화가 친구에게 벽이 너무 텅 비었다고 버릴 그림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리던 연습지를 한 뭉텅이 들고 왔더군요. 페인트로 커버되지 않는 흠집이 있어서 대충 풀로 발라 막아둔 겁니다. 서화 전시회로 빙의한 위장술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왜 한 장은 옆으로 붙였느냐고요? 내 마음이죠. 이거야말로 시골집 수기의 백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사회 고발성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원하는 아무 곳에나 벽화를 그리는 쾌감까지는 아니지만요. 넘어갔나요? 아무튼 시골집 수리를 하다 보면 내가 뜯고 싶은 거 뜯고 내가 칠하고 싶은 거 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뱅크시도 우리 시골집 보면 아마 벽화 그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월요일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부르툴딱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